네, 안녕하세요. 무지개 여러분. 어, 벌써 좀 약간 습습하고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발에 있는 상처, 감염, 뭐 이렇게 봉화지겸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발가락 주변에 습진이나 무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발 건강은 제일 중요한 게 습도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습하지도 너무 또 건조하지도 않게 만드는 게 그 발 건강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이가 많아지신 거나 아니면 상처가 난 다음에 인제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모두 이 발 습도 관리 그리고 상처 관리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또 당뇨가 있으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당뇨발 상처가 어 맨 처음에는 인제 진짜 작은 상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안 좋아져서 궤양에 다다르고 그래서 심하면은 당뇨발 그리고 더 진행해서 농양이 생기거나 골수염까지 진행이 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은 항상 그런 분들께 "왜 이렇게 병원에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가 관리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집에서 작은 상처도 스스로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 그 집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빠른 시간에 또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게 이 당뇨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 기존의 치료와는 좀 다르게 좀 신선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AI 요즘에 인공지능도 참 많이 어 우리 생활에 접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당뇨발 상처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대목동 정형외과고요. 이영이라고 하고 족부 족관절 파트를 어 전담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방송들도 많이 찾아봐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비욘디에서도 계속 꾸준히 여러분 만나 뵙고 있으니까 어 해당 족부 질환 내용에서 찾아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뭐 인제 클라우드라든지 챗GPT라든지 뭐 라마 뭐 우리 그 제미나이 뭐 이런 많은 이제 생성형 AI LLM 모델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구독료를 또 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파고가 나온 게 벌써 10 년이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바둑을 이렇게 이세돌 구단이랑 같이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후에 가장 많이 접목되는 분야가 아무래도 어 이 의학 분야가 인공지능이랑 가장 밀접하게 어 사용이 되고 또 인제 거기서부터 많은 이런 서비스들이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AI 인공지능 자체가 당뇨발 상처 진단에 도움이 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냥 병원에서 진단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막 더 많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당뇨발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냐, 어느 분야에서 도움이 되냐 한다면은 먼저 말씀드리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 거지만 아무래도 그 자가 관리 쪽 그리고 그런 가족들과 함께 내 발의 상태를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병원에 언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알림을 받고 식이 조절, 운동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인공지능 그 으로 인제 점점 발전이 되고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인제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판독 보조, 그러니까는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엑스레이 같은 거를 검사를 또 하고 CT, MRI 이런 검사를 하면은 그 검사에서 뭐 쉽게 말해서 정형외과에서는 뭐 골절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관절염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관절이 어느 부분이 뭐 좁아진다든지 뭐 그런 내용의 그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에는 논문 작성이라든지 자료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영역에 있어 가지고 통계적인 서포트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내용을 또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인제 카메라나 뭐 이런 걸로 어 영상을 취득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재활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인제 판독 보조 AI 인공지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 주죠. 핫스팟을 찍는다든지 바운딩 박스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한편 인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발을 진단하는 거는 굉장히 뭐 어렵지도 않고,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창상이 있으면은 뭐 인제 감각저하가 있고 투약력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뇨발 진단 자체는 크게 어렵지도 않고 인제 병원에 오면은 아주 그냥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AI를 인공지능을 사용하지는 보통 않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에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런 거는 실시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발 사진을 스스로 찍고 지금 발에 있는 상처의 단계가 위험한지, 병원에 좀 빨리 가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것들을 인제 뭐 인제 메신저 안에 있는 그런 상담 챗봇 같은 것도 인제 연동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 병원 방문을 좀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 너무 빈번하게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늦게 가는 것도 문제겠죠.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당뇨발에서 인공지능 하면은 자기의 자가 예후 관리를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정형외과뿐만 아니고 되게 여러 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혈관외과, 성형외과, 감염내과, 그리고 인터벤션 파트라고 말하는 형제 혈관 중재 파트까지도 다양한 과에서 이렇게 서로 협진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다학제 진료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원을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 진료, 그리고 집에서는 그 가족들, 요즘에는 또 전문 간호사가 합법화되고 제도권 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창상 간호사라든지 뭐 석고기사라든지 보조기 기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인 그렇게 되고 관련을 지어서 서로 인제 당뇨발 환자 한 명을 케어하는 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제 정형외과 의사 한 명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 분들은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인제 그 진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환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또 인제 이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만성 콩팥병, 심혈관 질환, 뭐 만성 질환 등 중에서도 뭐 심혈관 질환,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들까지도 아 다 인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또 인제 망막병증, 당뇨발, 뭐 말초신경 질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당뇨 자체를 관리하는 플랫폼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을 관리하는 플랫폼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원격 의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원격 의료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뭐 거기에서 의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답을 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임상 의사가 알 수 있는 분야가 또 인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의사가 옆에서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진료를 보았을 때 이게 인제 의사가 진료를 받는데 또 못 찾아내거나 인제 핸드폰이나 원격 치료 의료를 했을 때 또 진단을 정확하게 못 내게 되면은 또 의사 자체로도 좀 책임 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수요는 되게 많은데 당뇨 환자들의 자기 창상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뭔가의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어 당뇨발 창상 관리에서 인공지능이 어디에 필요할 거냐 하면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진단, 분석 그런 부분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기에 징후를 발견하고 또 인제 파악을 하는 거, 미세한 변화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병원 밖에서 자가 관리 지원하고 의료 효율 및 원격 진료 그런 부분도 서비스를 원격 의사결정을 또 어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예후를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게 좀 좋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절단을 좀 미리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당뇨발이라고 한 거는 아까 전에도 정확하게 잘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완전 치료라고 보지 않고 약간의 관해 개념이라고 당뇨발 자체가 일단 눈에 보이는 창상이랑 걸어 다닐 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치료까지도 다 해결이 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있는 당뇨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뇨발의 위험도 계속 또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과거에 뭐 한 8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 당뇨발 빅데이터 연구라든지 자기 조직화 지도 기법 예후 예측 뭐 이런 부분에서 마이닝도 했고 제가 지금은 그 이대 목동병원에 있지만 폐원한 서울 백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있을 때 데이터 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마이 데이터 기반 사업이라든지 뭐 혈관 질환 예측 모델 개발이라든지 닥터 앤서 클리닉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좀 했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AI 개발하는 데 좀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제 인공지능 사업들 국책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인제 당뇨발 사업이라든지 예후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미국 예일대 갔다가 온 후에 이대로 옮기게 되면서 당뇨발 창상 진단 쪽으로 많이 인제 진행을 하고 해서 많은 결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인제 인공지능으로 당뇨발의 예후를 예측을 하고 당뇨발의 예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2개 신바드 분류법과 와이팔리파이 분류법이 예후 예측을 하는 데 좀 널리 알려진 그런 예후 예측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점수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정도의 상태와 이런 변화량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 뭐 확 안 좋아진다면 빨리 병원을 가야겠죠. 그리고 인제 3 차원 창상을 저희가 인제 수집을 하면서 어 거기에서 인제 그 분류를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인제 우리 인공지능 웹사이트 내에서는 나랑 또 다른 나랑 똑같은 인제 쌍둥이가 인공지능 안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런 플랫폼 안에서 구현이 되고 이런 게 지금 생활 습관이라든지 패턴, 창상 관리를 유지를 함으로써 나중에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또 인제 예측을 해서 미리 화면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웹사이트 안에서 나의 상태와 같은 그러니까 당뇨발 뭐에 똑같은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고 이런 것을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서 볼 수가 있겠죠. 또 인제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많이들 쓰시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어 클라우드라든지 뭐 그런 그 기본적인 언어 모델 들에서 인제 연관이 돼서 어떠한 저희가 챗봇 수준으로 인제 당뇨의 위험이 어떻게 되고 그게 인제 당뇨발에서는 어떻게 안 좋게 진행이 될 것이냐, 또 나의 저희가 그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인제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인제 그 검색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고도화해서 고도한 정보를 검색을 해서 답변을 주는, 응답을 생성해 주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 hallucination이라고 해서 환각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사실과는 동떨어진 대답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인제 방지를 하고 구조화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어떤 템플릿으로 변환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요. 이러한 지식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또 인제 임상 데이터베이스랑 뭐 인제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는 발에서는 족저압 센서 발바닥 안에다가 인제 깔창 같은 거를 또 넣어 놓으면은 한쪽으로 심하게 이렇게 압력이 눌리게 되는데, 그렇게 눌리는 거를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쪼끔 더 압력을 해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오프로딩이라고 하는 전 접촉 석고 붕대 사용이라든지, 혹은 어 그 당뇨발용 보조기 혹은 당뇨발용 깔창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상상에 좀 회복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데이터를 어 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쪼끔씩 더 의료가 발전을 하면서 치료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옛날에는 입원해 가지고 급성기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고, 만약에 또 인제 치료를 할 게 더 있다면은 인근 병원에서 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실은 치료가 끝났다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 가서 또 치료를 계속해야 되고, 허혈 질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환자나 보호자는 완전히 다 나아서 가고 싶은데 치료까지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괴사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단순히 이번 기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 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지만은 그게 다 안 되고, 그래서 인제 너무 입원이 길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좀 최근에는 또 입원 일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제 주어지지 못하고 어느 정도에서 또 퇴원하고 막 이런 일이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병원처럼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집에서는 또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는 집에 가는 것이 또 무섭고, 좀 병원에서 가라 그러면은 속상하고 뭐 그런 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가정에서도 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환자의 그런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무슨 요즘에는 혈당 수치도 비침습적으로, 우리 옛날에는 자가혈당 체크할 수 있는데 손가락에 딱 찔러 가지고 피 한 방울을 테스터기에다 떨어뜨려야지 혈당이 나왔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패치 형식으로 붙이고 있으면은 비침습적인 혈당을 체크를 해 주는 그런 어 비침습적인 그런 것도 나왔고, 혈당 검사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쉽게 저는 그냥 일반 시계 차고 있는데 웨어러블 워치 같은 거, 갤럭시 워치나 뭐 그런 애플 워치 같은 거 차시면은, 또 그거 말고도 인제 스마트워치 차시면 활동량, 수면, 심박수 이외의 데이터들 많이 인제 수집이 또 되죠.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면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PHR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나라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검사 자체가 인제 AI 포맷으로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라고 하는 AI 포맷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또 모이고, 우리 웨어러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인솔 같은 것들이 또 인제 모여 가지고 어 그런 환자의 정보를 만들고, 당뇨발 같은 경우에서는 스스로 찍는 자가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이 또 수집이 돼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가 모이면은 전처리를 하고, 어떤 이런 에이전트 AI,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챗봇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LLM 모델이라고 해서 언어 모델들에서 인제 학습된 내용들 그런 걸 가지고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모아 놨던 데이터를 다 인제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 상처가 어떻게 안 좋아질 것인지 좋아질 것인지 뭐 이런 걸로 대응이 되고, 또 여기서부터 또 대응된 것을 가지고 LLM 모델이라든지 LSTM이라고 하는 인제 시계열 모델을 또 가지고서 당뇨 합병증들이 어떻게 이게 예측이 될 것인지 뭐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환자한테 생활 습관 가이드 혹은 이제 건강 상담을 해 드린다든지 관리 코칭을 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발은 제가 인제 이전에 당뇨발에 대해서 비욘디에서 안내를 또 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 병기가 있어요. 우리 암도 병기가 있듯이 당뇨발도 스테이지라고 하는 병기가 있는데, 와그너 병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해서 이렇게 0 단계부터 5 단계, 뭐 여기서부터 실은 3 단계에서 5 단계는 굉장한 고도 치료가 필요한 단계고요. 이 5 단계 정도 되면은 뭐 인제 발을 건사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분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나누고 있고, 그거 말고 쪼끔 더 자세하게 매트릭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텍사스 분류법이라고 해서 이런 분류도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요거는 인제 사진을 찍으면은 저희가 인제 그 데이터들이 충분히 모여 있고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제 과거에 과제를 내서 당뇨 전체적인 이런 창상을 또 모으는 데이터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를 많이 구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진단 AI가 또 많이 개발이 된 상황이고, 또 인제 이 내용 말고도 다학제 정보, 다른 과 정보라든지 문서화된 정보, 그리고 뭐 혈관의 상태, 그리고 국제 가이드라인 분류에 맞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예후 예측하는 인공지능도 많이 좀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한 부분만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당뇨발 환자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궤양 같은 게 많이 생겨요. 발이 일부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썩고,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화시키고 그거를 또 인제 이해를 하게 좀 하고, 어느 부분이 감염이고 어느 부분이 피가 안 통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와그너 분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이 시간별로 이게 나아가는 22년 7 월부터 한 몇 주 사이에 이 상처가 나아가는 이런 사진을 계속 모아 놓으면은 요게 어떤 관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아진다는 게 또 학습이 되고, 여기에서 인제 그런 시간 흐름에 따른 평가를 또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다 낫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겠다 하고 궤양의 치유 경과를 추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런 모델들도 충분히 인제 또 학습이 돼서 재발이 가능성이 언제 있겠냐. 그럼으로써 인제 지금 정도에서는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절단을 안 하게, 그리고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절단에 대한 위험도가. 제일 무서운 거는 당뇨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발가락 혹은 다리가 인제 절단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 내용을 인제 과거에 옛날부터 인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인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고 하는 플랫폼 회사는 인제 렉스소프트라고 하는 대상 웰라이프, 대상의 자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당뇨병 자체까지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내 건강 성적표라고 해서 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뭐 당뇨 말고도 인제 다양한 기본 질환들, 5대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을 제공을 해 드릴 수 하고, 그중에서도 당뇨를 특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렇게 데이터댐이라고 해서 창상 사진들을 많이 모았다고 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에트리라고 하는 기관에서 당뇨발 병변을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2D 카메라로 찍어서 분별하는 기술을 2024년도에 인제 국제대회에 나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가 1 등을 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미지 분석 AI더라든지 예후 예측 AI를 미리 플랫폼에 전부 다 인제 업로드를 좀 해서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쪼끔 뭐 인제 개발하고 튜닝하는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도 인제 이런 사진 찍어서 예측하고 디지털 트윈 포맷을 제공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당뇨 관리라든지 내 건강 성적표는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질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받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선 님, 아버지가 당뇨발로 발가락을 1개 절단했습니다. 반대쪽 발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AI가 체온 변화나 피부색 변화를 분석을 해서 재발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나요? 네. 실은 개발은 많이 돼 있습니다. 체온 변화는 이제 체온 측정계가 따로 있어야 인제 될 것 같은데 저희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뭐 인공지능 자체는 개발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해서 쓰려면은 충분한 검토와 인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특히 인제 의료기기로서 저희가 인제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하게 신뢰도 높은 그런 내용이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 웰리스 헬스 기기라고 해도 그 내용까지도 2026 년도에 우리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법률이 조금 수정이 됐는데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부분에서 그 웰리스 기기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인제 허가 사항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고 임상 시험이라는 것도 좀 거쳐야지 이 의료기기로서 인증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인제 진단을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에서는 2 등급 의료기기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쪼끔 더 이렇게 자세하고 또 예후 예측하고 병원을 언제 가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고 만약에 인제 식습관 교정이나 치료 목적의 내용까지 또 깊이 들어간다면은 3 등급 의료기기라든지 더 이상의 더 복잡한 관리를 받고 또 인제 인허가를 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사용하는 데까지는 좀 문턱이 쪼끔 더 남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인제 예를 들어서 보통 신약의 경우에는 새로 약을 만들면은 임상 시험 단계에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인제 기회들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아직은 임상 시험을 한다고 해도 집에서 다 이렇게 관리하라고 이 서비스를 풀어 준다기보다는 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들에게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괜찮은지를 파악을 하는 뭐 인제 그것까지는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임상 시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받고 할 것까지는 아직도 쪼끔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도 좀 받아 볼게요. 토끼 아빠님. 당뇨로 인한 발 통증이 생긴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당화 혈색소는 6.2가 나왔는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발 통증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발 통증만 따로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일단은 당뇨병이 걸리고 이환 기간이 길거나 연세가 많으시면은 당뇨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조금씩은 됩니다. 진행되는 속도는 관리를 잘한다면 당 관리를 잘하신다면은 진행되는 속도는 더딜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진행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관리를 잘하셔서 진행을 아주 더디게 만드는 게 제일 더디게 해서 인제 현증으로 발현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발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의사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초 신경병증에서 시작된다. 또 하나는 말초 혈관병증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발 끝자락 이제 제일 멀잖아요. 우리 심장에서부터 발끝이 제일 멀리에 존재하는 그런 조직 부속이에요. 그러니까는 발끝까지 멀리 있는 이 신경이 좀 무뎌지고 또 신경 말초를 싸고 있는 신경 수초가 벗겨지고 그래 가지고 신경이 통통하게 신경 가닥이 있는데 그걸 싸고 있는 피복 같은 수초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벗겨지면은 우리 흔히 옛날에 오래전에 전선 같은 거 피복 벗겨지면은 약간 누전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신경 수초에서 인제 이상한 그 감각을 발현을 한다든지 신경 통증, 말초 신경 통증을 느끼게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말초의 수초로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그냥 신경과민이라든지 막 너무 발이 뜨겁지 않은데 뜨겁게 느끼신다든지 너무 차게 느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떡 붙여 놓은 것 같이 약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발을 랩으로 싸 놓은 것 같다고 하는 통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허열, 말초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제 쉽게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하는 혈관 문제로 오는 당뇨병성 말초 혈관병증에 의한 통증이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당 관리는 기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혈관병증이라든지 신경병증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그런 또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당뇨발이 왔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당 관리뿐만 아니라 당뇨발 관리에 맞는 말초 신경약이라든지 말초 혈액순환에 대한 약도 복용을 해야 될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제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씩 신경 따로 혈관 따로 나눴는데 요즘에는 어떤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서 두 개가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부분에 증상이 좀 더 생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관이 안 좋고 신경이 안 좋고 두 개가 동시에 어느 정도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따로따로 얘기 안 하고 한 번에 또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요즘 까치발을 들었다가 놨다 운동하는데 까치발 들다가 다리를 삐끗한 뻔한 적이 있었네요. 까치발 들었다가 예방에 안 좋은 건지. 자, 이거는 까치발을 이제 오늘 저희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뒤꿈치 들고 중심 잡는 운동을 하는데 "발이 아프다." 이렇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같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혼자 시달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꿈치를 들게 되면은요. 우리 보통 뒤꿈치를 들게 되면 우리 그냥 서 있을 때는 뒤로 이렇게 들어주는 힘줄이 아킬레스 힘줄이에요. 한데 뒤꿈치를 들면 그 작용을 후경골건, 비골건 그리고 장무지 굴곡건이라는 장족지 굴곡건, 장무지 굴곡건 이런 근육들이 하게 되는데 특히 그 후경골건이랑 비골건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힘줄, 발목 바깥쪽에 있는 힘줄이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당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쪽으로 꺾이지 않고 바깥쪽으로도 꺾이지 않고 중심을 이렇게 잘 잡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발의 아치가 좀 떨어지고 혹은 인제 뒤꿈치가 인제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고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장무직 그 비골건 후경골건이랑 비골건 이런 힘줄들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쉽게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그리고 삐끗하거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냥 발 뒤꿈치까지 땅에 딱 디디면은 어 그 발이랑 무릎이랑 발목 사이에 잠김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데 뒤꿈치를 들면은
발목도 운동 범위가 커지고 무릎도 운동 범위가 커지고 뒤꿈치도 운동 범위가 커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오픈 체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심을 잡는 데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들고 오래 서 있으면 근력이 좀 충분히 보강이 돼 후경골건, 비골건 근력이 충분히 보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뒤꿈치 많이 드는 운동 많이 하시면은 삐끗하는 일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 기본적으로 비골건 강화 운동, 후경골건 강화 운동, 내재근 운동 많이 하신 상태에서 또 인제 중심 잡는 운동도 하고 제가 이전에 운동 우리 PD님이랑 같이 운동 안내 영상이 또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은 그냥 뒤꿈치 드는 운동이 힘들다, 자꾸 삐끗한다 하면은 벽을 짚고 두 손으로 벽을 짚고 뒤꿈치 드는 운동 하셔도 좋고 한 손으로 이렇게 벽을 짚고 뒤꿈치 드는 운동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지지대를 주고 자꾸 인제 중심을 잡는 그런 기능을 생체 대먹임이라고 하죠. 체중을 많이 실으면은 아무래도 한번 접질릴 때 크게 접질리고 통증이 오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약간 체중을 벽에다가 분산하든지 뭐 책상을 짚고 서면서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중심을 자꾸 잘 잡는 것을 시스템화 시킨 다음에 다 놓고 좀 서시면은 좀 그런 삐끗하는 일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인제 전부 이렇게 다 손을 떼고 뭐 다 떼고 뒤꿈치 하나 들고 중심 잡는 운동을 한 게 만약에 몸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쪼끔이라도 좀 편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제 좀 또 인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많은 당뇨발 환자들의 창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 렉스소프트와 함께 대상에서 인제 제공하는 서비스, 미리웰 서비스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예후 예측, 디지털 트윈 절단 예방 뭐 이렇게 해서 식습관, 운동 정보, 뭐 의료 데이터 다 모아 가지고 나중에는 인제 진단에 우리 당뇨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절단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 같은 것을 안내를 해 드리고 맞춤형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서 제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개인별 당뇨 위험도라든지 이미지 위험도 산출, 뭐 신체 건강 관리 동력 콘텐츠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웰 웹 서비스에서. 그거 말고도 인제 앞으로는 고위험군에서 진단 솔루션이라든지 복합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또 제공을 하려고 하고 또 인제 앱 기반으로 해서 실생활을 쪼끔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뇨발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여기 발에 상처가 있는 부분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 같은 거를 저희가 번호를 다 매겨 가지고 지도에 몇 번에 인제 문제가 있다, 상처가 있다 이거를 좀 저희가 이게 하나하나 의사들이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는 몇 단계고 여기 위치는 요 발에 있는 지도에서 어느 부분이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여러 장을 학습을 시켜 가지고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서 인제 궤양 이미지 자체를 세분화하고 궤양에서 감염 부분이 있으면 하얗게 또 뜰 수 있고 우리 상처를 소독하다 보면은 베타딘이라고 해서 빨간 약 바르잖아요. 그런 거는 또 괜찮은 거니까 그런 건 또 빼야 되고 해서 탐지를 하고 궤양을 감지를 해서 제공을 하고 이게 실은 아까 전에도 인제 "이런 AI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2020년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다양한 DFU가 인제 다이아베틱 푸드 얼서라고 해서 뭐 당뇨발 궤양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 그리고 CNN 욜로라고 해서 이제 욜로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이 AI 시리즈가. 이 중에서 인제 당뇨발을 검출하는 AI, 뭐 레스트넷이라는 거, 시암 KNN 뭐 이런 다양한 AI들이 벌써 다 나와 있고 예측 정확도를 보면은 막 99% 막 이럽니다. 물론 인제 최근에 SNN이라고 해서 가장 좀 유의하게 의미 있는 그런 모델까지도 개발이 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의 인공지능들은 2 차원 영상 카메라로 찍는 영상이라서 좀 한계점도 또 있고, 이 와그너 분류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짜여진 상처를 기반으로 한 분류기 때문에 깊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정확하지는 또 않고, 감염증의 동반을 확인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존의 문제점을 또 보완을 하고, 또 이런 문제점 보완을 인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제 모델들도 열심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양한 정보를 또 수록을 해서 이렇게 예측력을 또 고도화시키고, 또 환자들이 되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해서 인제 뭐 깊이 파악을 좀 하는 3 차원 카메라를 좀 저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외래 당뇨발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무료로 인제 3 차원 검사를 다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 오셔서 3 차원 데이터 자체를 좀 남겨 놓고 오실 때마다 촬영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계열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과정을 전부 다 수록을 해 놓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인제 뭐 인공지능을 본다면 내 정보가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다 익명화 과정이라든지 데이터 반출 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학 그 개발에 또 쓰고, 자기만 또 열람하실 수 있게 돼 있고, 또 이거를 또 뭐 객체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뭐 자기 이름이 적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반출이 전혀 안 되고, 또 일정 부분 이후에는 다 폐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환자 의료 정보 데이터는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허열이라든지 신경병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감염이라든지 뭐 신경병증, 허열 이런 부분까지도 다 분류가 되는 그런 심바드 기반의 분류법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한편 이 와이파이 분류라고 해서 이 말초 혈관 질환인 그리고 허열이 심해 가지고 절단을 좀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의 절단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개발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챗봇 시스템으로 해서 미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또 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환자분들 입장이었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AI를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게 항상 또 중요한 요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들은 인제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하면은 궤양이 감지됐고 얘는 클래스가 몇이 4 단계고 뭐 예를 들어서 정확도는 98% 다 하면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의사들은 항상 의심을 하고, 인공지능도 의심을 하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지를 의심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맞는지를 계속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몰라요. 블랙박스라고 말을 하죠. 인공지능이 블랙박스 영역에 있는 부분이 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인제 결국에는 시각화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이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지를 근거가 어느 부분인지를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면은, 이런 거를 우리 XAI라고 해서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이 어디를 보고 했는지를 의사들이 알게 되고, 혹시 인제 AI가 만드는 문제점, 그쵸? AI가 만드는 문제점을 의사들이 인식해서 그것을 직접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설명 가능한 엔진으로 만들고, 이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국소적 해석 가능 모델이라고 하는 초픽셀 단위의 모델, 그리고 히트맵을 통해서 오버레이 분석하는 열화상 매핑을 반영을 한 이런 AI 자체가 시선 어느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했는지를 그렇게 매핑을 해서 보는 캠, 그리고 샴 기능이라고 해서 투명성 엔진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기여도가 높은 부분을 쪼끔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여러 가지 엔진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뇨발이라는 거는 음 한 명의 명의가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도 여러 명이 필요하고요. 성형외과, 정형외과, 혈관외과, 그리고 내분비내과, 아까 전에도 혈관 중재 시술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의사들이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랑 그 환자 본인이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관심을 자주 가져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병원에도 실제로는 인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병원에 자주 오는 사람이 그래도 그 아파서 막 상처가 막 생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자주 오는 거 말고, 좀 당뇨발이 있어서 그래도 약을 좀 한 넉 달이나 6 달에 한 번씩 먹지 않고 그래도 1~2 달에 한 번씩 와서 발 보여주고 관심 있게 확인받고 하는 사람이 실은 더 나빠지진 않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는 일이 바쁘고, 또 관심을 많이 줄 수가 없고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계층에서 쪼끔 더 이렇게 절단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높이 노출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개발들이 또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을 만약에 인제 사용을 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자가 평가 및 커뮤니티 케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모델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인제 당뇨발 환자에서는 절단 비율을 좀 낮추고 적정 시점에 어 병원에 인제 올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창 당뇨발 상처가 생기면은 그 창상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리고 발바닥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등등 자기 기록을 또 남기고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과 익스플레이너블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의학적인 근거까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의사들한테도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제 인공지능 개발이 계속 활성화돼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쪼끔 제가 그 환자 치료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가 운동 이런 거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인공지능과 당뇨발이라고 하면은 쪼끔 내용이 딥하고, 제가 또 이걸 개발하는 데도 참여를 해서 이 좀 어려운 내용이 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쪼끔 더 한층 여러분의 그 발 건강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습도가 높아지면은 오래 걷고 그러면은 발에 또 인제 습기가 많이 차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환기를 좀 시켜 주는 게 좋겠고, 젖은 신발로 오래 다니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면역 반응 안 좋거나 혹은 인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가 크게 곪아서 오래 이제 아프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 가지고 환기도 잘 해 주시고, 중간중간 발가락 사이사이에도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잘 해 주시고 해서 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하세요.